일주일간 여조를 빅데이터로 종합한 여론조사햄이 오늘 8시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변동이 있다면 서울 전북이 경합으로 떨어졌는데 먼저 서울의 경우 예상대로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 성격에서 정부 지원 지지도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애석하게도 국힘의 부동산 공격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부산은 다행하게 전재수 후보가 조금 반등하며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 다행이지만 대구는 아쉽게도 골크가 떴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도 역시 초박빙 상황인데 이 지역은 크게 이기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 지지층이 제대로 결집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죠. 지방선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선거입니다. 이게 이렇게 판세가 나올 부분이 아닌데 굉장히 비상사태가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취재한 바로는 저에게 늘 선거 때마다 정확하게 내부 판세를 알려준 그 당직자입니다. 평택을은 박빙 우세로 보고 있을 정도로 내부 여조 결과가 좋고 부산 북구는 완전히 딱 붙었다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충남이 오차범위한 우세로 평가하고 대구를 박빙 열세로 보며 경북은 포기, 나머지 지역은 전부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평택을은 어제 보도로 조금 영향이 커질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재보궐이 아니라 우리 지지층이 효능감을 느낄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뭔가 시원한 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용민 의원이 또 그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첩보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검찰개혁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당에서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논란. 우리가 이만큼의 사유로 징계를 해야 되고 징계 시효 임박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탄핵으로 가면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됩니다. 탄핵은 징계 시효도 없고 검사 탄핵, 박상용 탄핵하면 돼요. 징계 시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시효 고민할 필요 없이 실제로 저희가 탄핵안을 진작 발의를 했고 이 사건으로 발의해서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거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요번에 이제 국정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까지 정리해서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이제 본회의로 보내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이제 추가된 내용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이랑 좀 상의를 했어요. 이거 지금 탄핵안 우리 갖고 사실은 예전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란 터지느라고 박상용 탄핵안을 저희가 법사위에서 빨리 정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어쨌든 간 이거 빨리 탄핵으로 가자. 법사위에서 빨리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가자라고 했더니 당에서는 좀 기다리자라고 해서 선거 때문에 그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랑 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 그냥 해도 되죠. 검사 한 명 징계하는데 무슨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자꾸 쫄고 겁먹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 좀 계속해서 강하게 좀 밀고 나가주시고 아까 잠깐 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언론에서 사실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감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문제 삼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조금씩 이게 바뀌어진 아까 법무부 감찰관 10달 동안 지금 임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내부적으로 지금 그 거의 임명이 됐더라고요. 특별히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곧 아마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왜 이거 이 중요한 자리를 10달 동안 비워두느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먹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무부가 사실 말이 나온 김에 박상용뿐만이 아니고 법무부가 정말 역할을 겁먹지 말고 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 한 수원지검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대검에서는 징계 대상 아니라고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 여태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다시 비록 검토해서 징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딱 한 달 지났거든요. 그렇죠. 아무 소식 없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때 대통령이 직접 엄정 감찰 지시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그때 이제 답변이 그거였어요. 감찰관이 아직 임명이 안 돼서 감찰을 시킬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그때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감찰관이 직접 없으면 대행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감찰관이 중요하니까 그걸 기다렸다 치면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서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감찰을 신속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감찰 결과를 가지고 때로는 법무부가 직접 징계해도 되지만 국회에 보내서 그걸로 탄핵을 해도 되거든요. 국회는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조사해온 자료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파면 사유다라면 국회가 탄핵하면 되거든요. 탄핵안이 정말 그거 빨리 좀 한번 좀 추진 좀 해봐 주세요. 네, 저는 이 탄핵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제 공소 취소 최근에 그 얘기도 많이 있긴 했지만 탄핵으로 가면 박상용 검사가 일단 바로 직무 정지되는 것도 있고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이 사람 조작한 거 봐. 이렇게 법적으로 권한 있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탄핵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후속 조치들이 훨씬 더 명분 있고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탄핵을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설계하는 이 제도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만 낼 거냐 부작용이 더 커져서 이 후폭풍을 감당 못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제가 볼 땐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드러내서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을 온전히 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형사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주요 선진국들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결이 돼 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검사가 수사 안 해서 지금 범죄가 폭증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해서 난리가 나고 그런 나라 없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공정하게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자. 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젠프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오늘 젠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노 전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라이브로 보면서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제 채널에도 엄청난 악의적 댓글과 공격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언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상주입니다. 유 작가를 비판하는 스피커 및 정치인들은 정작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같은 날 상주는 건들지 않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